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나서 그때부터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이 이 당 지도부에서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길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그걸 극복하는 데 상당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김문수 전 후보, 전 장관이 다음 날이에요. 이런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런 영상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회 때부터 계속해서 좀 뜬금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물어봐도 사실 좀 뜬금없는 좀 핀트가 좀 벗어난 답변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있었으면 다 막아냈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선에 패배한 후보자 본인이잖아요. 그 지금 나름대로의 당원들은 속상할 거란 말이에요. 지지자들은. 분위기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혼자 신나가지고 막 턱걸이하고 뭐 훌라후프도 그냥 평범한 훌라후프도 아니라 좀 되게 눈에 띄는 저런 크네요, 행동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 건강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치 관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TPO가 좀 맞지 않다. 그런데 저런 영상을 두고 뭐 김재원 뭐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건재하다. 그 말은 곧 뭐 전당대회가 있으면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41%의 득표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거기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저는 주신 것이지 절대로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 저는 41% 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전 후보께서 혹시나 당권 도전을 하기 위한 일종의 뭐 시그널로 저런 영상을 보냈다면 TPO도 맞지 않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는 진짜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립니다. 김재원 전 최고는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관망중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이요 김문수 전 후보가 직접 입장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배에 대한 속죄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돼요?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대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소리를 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해단식이라기보다는 구국의 축정식이다 이것은. 저는 뭐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김 교수님께는 저 훌라후프 영상과 그런데 오늘은 또 속죄의 큰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그 턱걸이를 한 6개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턱걸이 6개가 진짜 보통 우리 저도 이제 사람도 힘들죠. 저도 한두 개 하기가 힘든데 한 6개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어쨌든 한 달 정도의 대선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서부터 마지막 날 서울 유세까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대선 다음 날 또 관악산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지금 아마 대선에서 떨어진 부분에 있어 속죄한다고 지금 그 큰절 올렸는데 사실 저는 뭐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의 그 107분 국회의원들 모두도 저 함께 나와서 국민들께 저는 사죄하는 그 큰절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봤었거든요. 이번에 대선 패배는 김문수 후보 혼자서 오롯이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이 아니라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를 뭐 직접적으로 돕든 돕지 않았든 그 모든 저는 국민의힘의 뭐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국민을 향해서 저렇게 큰 속죄의 절을 올리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지금 김문수 지금 전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당대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를 빌리면 어쨌든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아마 당권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차기 전당대 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지만 당내 여러 가지 여론 흐름을 좀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41.2%가 방금 우리 강성필 우리 평론가께서는 조금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41.2%라고 하는 그 득표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그 대선 전에 한 40%를 그 마지노선으로 봤었죠. 그렇습니다. 보통 예. 한 30% 정도 나올 줄 알았고 출구조사에서도 MBN을 빼고는 대부분이 40% 밑으로 나온다고 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0%를 넘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때 24%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예. 후보까지 6% 합쳐도 30%밖에 되지 못했는데 41%라는 득표를 보였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역대 우리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낙선하고 난 다음에 다 당권에 도전을 해서 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 취임을 했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도 그 지난 뭐 2022년 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했지만 바로 어떤 당대표에 취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위상이라고나 할까? 어떤 당원들의 어떤 결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당내에서는 본인은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당대표 추대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잠복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공간은 누가 김문수 전 후보를 필요로 하는가? 과거 친윤 세력이라고 일단 결국엔 뭐 뭐라고 보세요? 당내가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세력은 친윤계하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친한계 이게 양대 세력이거든요. 예. 아마 이번에 친윤계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를 일단 밀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면 친윤계의 러브콜을 또 받고 있는 분이 안철수 의원이 또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김문수 후보가 1순위고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저는 2순위 정도로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하면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랬죠. 그게 보는 저는 아마 친윤계하고 이제는 좀 결별을 하고 홀로 서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친윤계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됐지만 예. 이제는 친윤계가 나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정치적 수모로 느꼈지만 대선이 급하니까 내가 대선을 치렀지만 이제는 그 정치적 수모를 당한 부분을 또는 예. 정치적 수모를 준 친윤계하고는 함께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나 홀로 서기 하겠다고 하는 예. 그런 나름대로 좀 선언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윤계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홀로 서기. 예. 그럼 친윤계에서는 새로운 대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중도 보수에 대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예. 친한계에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이렇게 아마 3강 구도를 크게 그려가지 그러면서요.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대선에 떨어지고 다시 당권에 도전하고 대표가 된다. 이거는 전제 조건이 세력과 지지층이 있어야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표 시절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했던 시절의 그 위상과 예. 김문수 전 후보의 위상은 죄송하지만 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문수 전 후보께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발탁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사실상 은퇴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을 때도 이분에게 무슨 정치적으로 조금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켰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쩌다가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서영교 의원이 사과하세요라고 했을 때 혼자만 앉아 있었다는 그 인상적인 한 컷 때문에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갑자기 떠오른
일종의 스타였는데 예. 그것은 결국에는 이 대선 캠페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한 리더십이 없었고 본인이 조금 대통령을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상황 때문에 나온 것이다 보니까 많이 미숙했던 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견고한 당원들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당내 현역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계파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친윤계에서는 일단 한번 김문수 전 후보를 다시 한번 당대표로 한번 옹립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면 친윤 세력도 다른 대리인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